예,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원리별 실업보상제 유형인데요. 우리가 실업보상제도라고 했을 경우에 먼저 실업보험제도가 있고 또 실업부조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뭐 두 개의 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하나의 제도만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라에 따라 상당히 좀 그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의 조합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뭐 조금 이따 이제 유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상제도의 뭐 주축은 역시 실업보험제도가 되는 것이죠. 실업보험제도는 이게 사회보험제도 일종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보험제도죠. 그러니까 보험수리적 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실직 전의 고용 경력이나 기업 경력에 기초를 해서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도 대체로 실직 전 임금 수준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상당히 좀 일부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정액 가깝게 지급이 되는 뭐 덴마크 같은 나라가 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정액에 가깝게 아니면 정액 원리를 상당히 도입한 그런 어떤 사례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임금 수준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급여 기간도 물론 나라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한정된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재원은 대체로 이제 뭐 고용준화 노동자의 보험료, 국가 지원 뭐 이렇게 요게 이제 일반적인 재원인데 뭐 그것도 나라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한 실업급여 과세하는 경우도 이것도 이제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급여 기간을 길게 실업률에 연계해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실업급여나 또는 실업급여의 급여 기간도 실업자 본인의 연령, 실질적 근로 경력, 가족 상황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부조제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실업보험제도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직자나 또는 고용 경력이 좀 짧은 실직자는 실업보험제도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급여 기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실직자를 보호하는 데는 역시 실업보험제도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갖추기 힘든 비정규직이나 또는 저소득 계층,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도 좀 미흡한 이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급여 기간도 실업자의 경제적 상황은 무관하게 결정이 되는 실업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측면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실업보험과 별도로 실업부조제도를 통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뭐 민주대에서 자산조사를 진절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소득 실업자에 한해서 대부분은 사실 조세호에서 이런 실업 부조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실부 금액은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많은 국가에서는 뭐 지급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제한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각국의 부정의 실업보상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실업보험이 없고 실업부조 제도만 실제는 유형이고 둘째는 보험형 실업보상 제도와 연계해서 부정 실업보상 제도와 병준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형화시켜 보면 국택 1청형이라고 해서
실업 부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뭐 대표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는 부조형 복지 국가니까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실업 보험 제도만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층형이라고 해서 실업 보험 제도와 공적 부조 제도 이렇게 이제 실업 부조 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 뭐 한국은 뭐 여기에 소속,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해서 이게 입법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사실은 국회 내 뭐 이게 좀 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도 실행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제도로 구성이 된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층형은 이제 실업보험, 실업부조, 그리고 공적부조제도, 이게 3층형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여기에 각각의 유형에 속해 있는 나라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각국의 제도에 따라서 사실 좀 특정한 제도를 실업부조에 귀속할 것인지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하르스케이기 위해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실업부조제도와 공적부조제도를 통합시켜 버렸는데 이것을 실업 어디에 유용화시킬 수 있게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뭐 표마다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죠. 예, 이게 우리나라의 실업보상제도, 특히 실업보험제도가 워낙 이제 양대 취약한 그런 어떤 제도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어, 별로 사실은 지출을 노동시장 정책 뭐 다른 제도도 그렇지만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GDP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그런 어떤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실업보험 제도도 뭐 이제 실업보험 급여나 또는 직업기간도 상당히 취약하고, 또 적용 대상자도 상당히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실직자 대비 이 실업 보험급여 수급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각지대 실업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은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이나 정책 당국자 사이에서 한국형 실업, 뭐 한국형보다 실업부조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뭐 이것이 여러 차례 이제 논의 끝에 사실은 뭐 2019년도에 일어났던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한국 실업부조제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별칭이 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이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끝에 이 뭐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이 될 것으로 법이 아직까지 좀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를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또 정책 환경도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곧 실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그 취업 취약계층이죠.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취업 지원 서비스, 그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러니까 구직 촉진 수당은 이제 50만 원씩 6개월간, 6개월간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직업기간이 짧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와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이제 확대 개편한 그런 어떤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이게 주요국 실업 부조 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보면 뭐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임연 종료자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일반적 실업자들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업 기간도 좀 비교적 짧은 기간을 설정하는 나라도 좀 있고 무기한 설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급여 기준 대체로 이제 정액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최저급여 수준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 이렇게 산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산조사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 또 소득조사를 하는 경우 등등 이렇게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요 국의 실업 부조를 뭐 정리해 놓은 그런 어떤 표가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복체제별로 좀 구분해 놓은 그런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업보험액 부조의 수혜율, 실업보험과 부조를 지급받는 그런 어떤 실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이것은 일단은 뭐 실업보험 부조의 수혜자가 조사 통계 실업자로 관측되지 않는 반드시 실업자만이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실업보험이나 부조의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뭐 partial unemployment benefit,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그 경우에도 실업보험의 수급자로 허용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도 있고 실업부조도 마찬가지죠. 실업부조도 예를 들면 근로빈곤층이라면 독일의 실업부조 제도를 사실은 구직자 기초소득보장 제도라고 하는데 뭐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빈곤층에게도 근로빈곤층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구직자 기초소득보장 급여를 제공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수혜율이 100% 상회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은 이게 1, 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2로 구분되어 있고 이런 실업자 대비 월평균 실업급여 수혜자의 비중이고 2는 뭐 이거보다 훨씬 적죠. 이것은 실직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자 비중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자 실업자는 좀 다른 것이죠. 모든 실직자가 실업자인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분해서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한국은 뭐이 당시 통계에서 뭐 실업부조는 없으니까요. 실업보험 제도의 수급 대상자 비율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적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업보험 제도에 대한 뭐 근로자원 사용자 노사간의 기여를 월급의 비중으로서 표시해 놓은 그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덴마크는 전적으로 사용자 부담하고 나라별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나라는 뭐 스페인 같은 사용자 비중이 훨씬 크고 딱 50% 정도로 이렇게 설정한 나라도 있고 뭐 근로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나라들도 좀 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비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이 좀 적죠. 이것은
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순소득 대체율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순소득 대체율이 되겠는데 이때 소득 대체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의 소득 평균치예요. 이렇게 해서 net replace rate이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gross replace rate와 구분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회보장 근로자 기여금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빼는 것이죠. 제외해서 순전한 소득 대체율을 비교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전혀 과세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상당한 정도로 과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엄격한 비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net replace rate라고 하는 순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주가만 보면 뭐 역시 이건 스위스 같은 나라, 뭐 벨기에,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순소득 대출이 꽤 높은 프랑스, 이탈리, 주로 유럽 나라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스웨덴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비교적 순소득 대출이 좀 낮은 나라로 좀 되어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중급이 일수로 되어 있는데 평균이 60%지만 문제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액은 일일 이렇게 돼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최저임금이 꽤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높게 설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급속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아주 적게 지금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직급의 소중급이 일수예요. 그래서 보면 연령과 또 장애인 여부 또 뭐 가입 기간도 1년 미만이니까 또는 뭐 10년 이상의 등등에 따라서 주로 뭐 윗부만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뭐 50세 미만이고 1년 미만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뭐 한 4개월 정도만 사실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4개월 정도 지급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은 5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이게 뭐 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그러니까 뭐 일정한 비율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국가에서 사실은 이게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실업급여의 이 소득 대출을 낮추는 경우가 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추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낮추 떨어지기 전에 최대 지속 기간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실업급여 최대 지속 기간을 실업보험급여와 그리고 실업부조제도를 함께 표시한 그런 어떤 그래프가 되고 한국은 이제 여기 실업부조제는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요게 그 그 시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아마 요게 대충 한 2015년도 정도 통계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사실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것 최대 기간이 이제 9개월로 270일이니까 9개월로 설정이. 근데 여기서는 8개월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실업 부조 제도만 있고 뭐 급여 지속 기간도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벨기에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인데 벨기에는 좀 상당히 좀 그 제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우이고 실업부조 제도가 없으니까 사실은 실업 실업보험 급여도 사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거의 뭐 이게 약간의 그런 어떤 약간의 실업급여를 뭐 거의 무제한으로 지급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꽤 유용한 그런 어떤 그래프라고 좀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요것은 뭐 사용자 노사 간에 이제 정부는 좀 제외하고 노사 간의 실업보험급여의 기여 정도를 비교한 그런 어떤 되겠습니다. 요것은 실업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속기간, 뭐 근속기간의 최소한의 이제 그런 어떤 고용 경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것이죠. 요게 어떤 기준 기간 자체가 좀 차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요것만으로 사실은 좀 비교하기는 약간 좀 무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쭉 보시면 어쨌든 뭐 꽤 긴 기간을 요구하는 나라들도 좀 되고요. 꽤 긴 기간을 요구하는 나라들도 한국은 이렇게 되죠. 6개월입니다. 지난 18개월 요게 기준 기간이에요. 지난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의 그런 어떤 고용 경력, 기여 경력이 있어야 이게 수급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짧은 그런 어떤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기간 자체가 사실은 각 나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재의 엄격성,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한 요소라고 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표시가 되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잡어퍼, 직업 상담사가 저 고용센터에 있는 직업 상담사가 말하자면 실제에 대해서 잡을 제안했을 때 그걸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실직자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급여가 적다, 좀 내가 일하는 그런 어떤 직종이 아니다, 뭐 이렇게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반복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부여하는 뭐 작업뿐만 아니고 이제 뭐 LMP의 여러 가지 뭐 직업훈련도 그렇고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뭐 이럴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거부해서 제재고 밑에 파란색 표는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제재가 사실은 더 강력한 제재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재의 정도도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한국은 이 정도에 속해 있는. 주로 뭐 제재 정도가 약간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제재 정도가 좀 적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어쨌든 약간 오른편에 줄 수 있으니까 뭐 여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제재 정도가 그렇게 액티베이션 원리가 그렇게 아주 강하게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 보상 이제 관리 방식의 유형인데요. 즉 가버넌스 유형이죠. 요게 뭐 대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겐트 시스템, 둘째 코퍼레티즘, 세 번째 자유주의적 관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겐트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그좀 그러니까 근대적인 복지의 원리가 도입이 되면서 실업보상 제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제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실은 벨기에 겐트라고 하는 벨기에 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모여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는 우에페가 사실 우에페나 또는 우에페 뒤를 이은 노동조합이 실업급여를 관리하고 지급을 해왔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몇몇 나라들, 그러니까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그리고 벨기에가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조합이 실업급여를 관리하고 지급하기 방식을 선택하겠다 해서 뭐 국가는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겐트 시스템이죠. 벨기에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개의 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제도 겐트 시스템에 가입을 하게 되고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어떤 실업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국가가 좀 보조를 하는 조절을 통해서 보조하는 뭐 이런 어떤 방식인데 이 겐트 시스템은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노조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전에는 뭐 이들 국가에서 사실 그 때문에 특히 이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죠. 이런 노르딕 국가에서 노동력 조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90%까지 뭐 오른 경우도 있으니 지금은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스웨덴 같은 60% 되거든요. 그 떨어진 이유는 사실은 우파 정권에서 사실은 이 겐트 제도를 사실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뭐 어쨌든 의무적으로 실컷 지급받기 위해서 의무적 노조 가입해야 될 요건 자체는 지금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익률도 좀 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좀 그렇고 그다음에 코퍼레티즘은 노사의 대표자들이 어쨌든 뭐 실업급여 특히 유럽 대륙 국가인데 유럽 대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사가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분담해서 내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돈을 내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는 뭐 그렇게 하라라고 한 이게 바로 코퍼레티즘적인 관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너들이 사회정책 공간을 공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사 대표자들이 실업급여 제도를 관리하거나 노사정의 3자 기구가 실업급여 제도 건수비율을 관리하는 뭐 그런 어떤 방식들을 선택을 하고 있고 뭐 이것도 어쨌든 최근 뭐한 들어서 꽤 어쨌든 뭐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독일이나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뭐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유주의적인 유형은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자유주의 국가의 실업보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노사 등 이해 당사자가 무슨 위원회 같은 데 참여를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재력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이런 세가 유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실업 형태에 따른 실업 보상 제도 유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실업, partial unemployment, 뭐 이게 part-time unemployment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언더임플로이드 파트타임 워크라고 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한달지 그러니까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여러 가지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과연 이것도 실업으로 인정을 해서 즉 부분시로 인정을 해서 실업급여 제공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제도적 보장하는 방식은 요거는 뭐 실업보상 체계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유형도 있고 일반 실업보상 제도 내에 하위 기준을 설정해서 보상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 실직자의 보상 여부도 이것도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혼 여성이나 또 학생, 학교를 졸업한 학생인데 고용 경력이 없다, 기업 경력도 없다 말이죠. 그럼 이들도 실직자로 인정을 해서 실업 수당을 받게 할 것인지 여부가 나라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뭐 이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신규직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2시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